기사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도원 기자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어떤 외신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했던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바로 미국에서 이슈인데요. 바로 이러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Arizona labor spot signals challenges for U.S. 이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 과정에서 현지 건설 노동자 조합과 정면 충돌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TSMC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좀 숙련된 인력을 대만에서 미국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현지 노조에서 여기에 반발하면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킥박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지원법을 가동한 가운데 미국의 숙련공 부족과 그리고 강성한 노조의 움직임이 다소 걸림돌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TSMC는 미국 내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애리조나주 공장 건설 계획을 한 1년가량 늦췄었죠. 그리고 대만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계획이었는데 TSMC가 원하는 임시 근로자는 약 한 50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 측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미국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TSMC와 조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의 노동조합은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 근로자를 데려오는 건 이제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국 반도체법의 핵심 목표를 훼손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TSMC는 설립 이후에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만큼 이 새로운 노조 리스크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에 미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 더욱더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사부터 자세하게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맞습니다. 현재 TSMC가 설립 이후에 노조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약 35년 이상 무노조 경영을 해왔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TSMC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원동력이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노조와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TSMC가 어떻게 대응에 나서야 되냐라는 고민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 바로 반도체 퍼스트 전략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웨이퍼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미국에서 이 반도체를 생산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를 위해서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업들에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주면 보조금도 충분히 지원할 것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면서 유인책을 썼던 것이죠. 물론 TSMC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생산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동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차원,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이런 것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공장을 아직 지어진 것은,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들이 채용된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애리조나 현지에 있는 여러 노조들이 반발을 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노조가요, 애리조나 파이프 트레이드 469라는 노조가 있고요. 그리고 애리조나 현지에 있는 건설업 관련 노조 14곳을 대표하는 애리조나 건설업협회와 같은 노조 단체들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 국무부에 왜 대만의 숙련공들을 자꾸 이렇게 데리고 오느냐, 너무 많은 숙련공이 넘어올 경우에 오히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 압박이 가해지다 보니 미국 정부 그리고 정치권 관계자들도 발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 마련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내년도에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죠. 그런 가운데 민주당의 대통령이자 현재 유력 대선 후보이기도 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러한 노조와 친하게 지내면서 친노조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노조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대선이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표를 확보해야 되고요. 본인의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해야 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재 상황의 노조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노조 측도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 그리고 여러 가지 로비들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TSMC 쪽에서도 이러한 이슈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최대한 빨리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노조가 결성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러한 현지 노조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나갈 필요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인데요. TSMC는 당장 급한 숙련공을 수급하기 위한 문제일 뿐이며 이러한 공장이 잘 지어지기만 한다면 그 다음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라면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2030년까지 미국에만 11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 학위 수여율 등을 감안했을 때 6만 7천 명 정도의 고급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인즉슨 당장은 노조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미국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포션을 만들더라도 막상 일자리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할 수 없이 외국의 고급 인력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가 결국에는 국가적 갈등 또는 기업과 미국 노동자 간 갈등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 문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화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bor groups target Hyundai and Biden over transition to electric. 이번에 노조가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 현대차 그리고 바이든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기사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역시 노조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황이 좀 다른데요.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굉장히 강한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국을 떠나서 해외 공장을 짓는 것이 노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앞서 말씀드린 TSMC는 반도체 지원법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미국 공장을 짓고 있다면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에 이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향후 몇 년 안에 이 전기차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요. 이런 미국 현지 생산 자동차를 바탕으로 북미의 이 전기차 시장을 공략해 나가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데 이번에 또다시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 TSMC 뉴스와 같은 날 나왔습니다. 노조의 움직임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지에서도 체감되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지어지고 있는 공장이다 보니까 현재 노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현지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미자동차 노조입니다. 이게 바로 디트로이트에서 현재 GM, 포드 등과 함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장 큰 자동차 노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이 두 개 기관이 또 현지에서 현대차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두 단체는요, 두 단체가 연합을 해서 현대차의 미국 법인에 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세 무뇨스 북미권역 사장 앞으로 이러한 서한이 보내졌다라고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향후 조지아주에 이렇게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와 관련해서 이들 단체와 함께 협약을 맺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무언의 압박이 들어가 있다라고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직까지 노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는 무노조 정책을 계속 이어져 갔었는데요. 조지아주에 새로 지어지는 전기차 공장이 완성될 경우 이러한 노조와 관련된 협력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들은요.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또한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노동자들의 권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단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를 강제로 맺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요. 미국에서 사업을 펼쳐 나가는 만큼 이 미국인들과의 유대관계, 미국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과 관련해서 노동업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도 아마 정치적인 뉴스와 관련성이 없진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과연 이러한 현대차와 이런 노조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현대차를 발판 삼아서 현재 노조가 없는 BMW나 벤츠와 같은 기업들에도 이 노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서 현대차가 약간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만약에 무노조 정책에서 노조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면 나머지 노조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한번 노조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현대차와 관련된 노조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양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죠. 국내로 넘어왔고요. 뉴스원의 기사입니다. 엔비디아, 메타, SK하이닉스 찾아 한국을 왔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킥박스로 넘어갈게요. 외신에서 올해 인공지능 AI 반도체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파트너로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반도체 분야를 석권했다라고 평가했을 정도인데요. SK하이닉스 10년 동안 외신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메모리 반도체 침체에도 연초 이후에 무려 60%나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 상승률의 3배에 달했고요. 마이크론이랑 인텔의 약 30% 상승률도 상회를 했다라고 기사에서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메타가 최근에 차세대 D램 관련 논의를 위해서 방한을 하면서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여기에 엔비디아도 조만간 국내를 찾아서 SK하이닉스와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 SK하이닉스의 흑자 전환 시점도 앞당겨질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메타, SK하이닉스를 직접 찾아온다라는 소식이 이어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역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최첨단 기술들을 개발해 왔었는데 이 타이밍에 딱 이 AI 기술이 화랑을 맞은 것, 바로 SK하이닉스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이 AI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라는 현재 뉴스, 그리고 국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와 엔비디아, 현재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실무진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서 특히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시장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방한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고요. DDR5 등 차세대 D램과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의 한번 기술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방한했다라는 겁니다. 메타는 이미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DDR5, HBM 생산 설비, 그리고 EUV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 등의 시설 점검을 했었고요. 그리고 품질 수준을 검사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반도체 수율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가 이 기술 경쟁력에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방한까지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죠. H백을 필두로 해서요. AI 반도체 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역시 오는 27일부터 해서 조만간 방한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 설비들을 살펴보고 돌아갈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현지 업계에서도요, 이러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 사고 있는 만큼 현재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높은 상황, 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주도 산업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이러한 주도 산업의 핵심 부품이 바로 국내 기업들이
기업이 주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관심 깊게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메타까지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주가 부양에도 큰 도움이 된다. 즉 상반기에 적자를 가지고 갔었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빠른 시점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도 했고 꾸준함을 따라올 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의 주요 외신들을 쭉 보니까 특히나 물론 삼성전자도 있지만 SK하이닉스를 유독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외신 기사를 쭉 찾아봤는데 오늘 제 눈을 약간 의심케 하던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 매체이죠. 여기에 헤드라인 기사에 한국인 사람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인 SK하이닉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깜짝 놀라서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로 SK하이닉스가 지금 AI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심도 깊게 다뤄져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SK하이닉스가 10년 전에 HBM에 베팅을 해서 가장 핫한 반도체 기업이 됐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이를 주목하고 있죠. 그랬던 엔비디아가 가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SK하이닉스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27일 날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칩 파트너로서 주가가 치솟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현지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인지도가 한국보다는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력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향후 계속해서 이 기업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HBM이 굉장히 주요 공급 업체로서의 SK 역할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HBM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DM을 수직으로 쌓아서요. 기존 D램보다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핵심 프로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대규모 스터디가 필요하고 고용량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AI 기술에 아주 최적화된 반도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전부터 경쟁사가 없었던 HBM 시장에 SK하이닉스가 진출하면서 선도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1일 날이죠. FHD급 영화 320편, 230편 이상의 분량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HBM3E라는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사업을 잘할 것이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위기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시장 경쟁자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도 같이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역시 SK하이닉스와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기술 경쟁력 하나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삼성전자가 단순히 SK하이닉스의 질주를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런 만큼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나타내느냐가 어찌 보면 SK하이닉스의 위기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를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핵심은 SK하이닉스 같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